고물상이 내게 준 경영의 지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으면 경영 철학이 무엇이냐,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런 게 딱히 없다. 나는 어머니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경영이라는 것을 배웠다. 경영에 대한 영감을 받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편이 옳겠다. 우리 어머니는 키 140cm의 너무나 작고 예쁜 동양의 여자였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 고물상 장사를 시작하시고 1, 2년 동안 무척 고생을 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는 당찼고 두려움이 없었다.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일단 부딪혀서 이루어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노하우도 없고 동네의 많은 고물상 중에서도 우리 고물상은 너무 작았다. 어머니는 많은 고민을 하시더니 한 가지 일을 시작하셨다. 고물장수들은 고물을 판 돈으로 대부분 술을 사 마셨는데 음식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는 막걸리와 김치찌개를 공짜로 내주면서 대신 우리 고물상으로 고물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러자 같은 값이면 거기로 가지 하며 고물장수들이 하나둘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도 뾰족한 수는 아니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들을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게 늘 문제였다. 그들은 우리 고물상에 소속이 된 사람이 아니었고 매일 온다는 보장도 없어서 어머니는 늘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아저씨들을 기다려야만 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니 시골집에 방 한 칸을 비우라고 했다. 나와 가족들은 어머니 지시에 따라 주섬주섬 방에 있는 짐들을 치우고 방을 한 칸 비웠다. 오늘부터 여기 고물장수들이 묵을 거다. 어머니는 고물장수들을 섭외하기 위해 소위 기숙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당시 고물장수들은 요즘 말로 노숙자이거나 거리를 떠도는 불황자들도 많았다. 가끔 겨울에는 술이 취해 길에서 잠들었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터였다. 게다가 공짜라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방에서 3사람이 묵게 되고 어머니는 방뿐 아니라 막걸리와 저녁까지 준비해서 제공했다. 대신 약속을 한 것이다. 앞으로 줍는 고물은 모두 나한테만 파는 겁니다. 술은 내가 줄 테니 고물 판 돈은 아이들을 위해 저축도 하시고요. 아저씨들은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게 없으니 흔쾌히 그걸 따랐다. 아저씨들은 잠을 잘 곳도 생기고 하루 2끼 식사에 막걸리까지 얻어먹게 되니 성실하게 고물을 주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3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
전보다는 확실히 형편이 좀 나아졌다. 고물상에 가보면 예전보다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고물장수 아저씨들도 많은 수가 고물상을 들락거렸다. 당시 어머니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은 그 가난한 삶에 고물장수들까지 챙길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저들도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 방법으로 기숙사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해냈을 것이다. 아버지는 비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그들이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나 내려놓을 때나 거들어서 같이 해주고 그들을 고객으로 대해주었다. 명절이 되면 작지만 꼭 선물을 사서 챙겨주고 뭐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애썼다. 사장이 별거냐, 저분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하면서. 하지만 남의 집 식구들과 같이 산다는 게 어디 편하기만 하겠는가. 음식을 만들어주려면 찬거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값이 싼 새벽시장에 나가야만 했다. 혼자 일어나 그 작은 몸으로 새벽시장에 나가면 어머니를 알아본 단골 장수들이 모아두었던 음식을 싸게 내어주곤 했다. 고물상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도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짠하게 느꼈다. 어머니는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버지 대신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감내해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고물상은 여러 고물장수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그런데 다들 오면 그냥 고물만 팔고 가는 게 아니라 술도 한 잔 마시고 가야 하니 한꺼번에 두서없이 몰려오면 공간도 협소하고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기지를 발휘해서 고물을 가지고 오는 순서와 시간을 정했다. 그렇게 타임을 딱 정하고 나니 체계적으로 물건들이 쌓여갔다. 이제 이 고물들을 제대로 팔아보자. 어머니는 이제 쌓여있는 고물을 그저 아무 때나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seasonality, 즉 계절적 변동을 고려하게 된다. 이제 물건은 좀 쌓였으니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잘 팔 수 있는 전략을 짜자는 거였다. 원래는 고물들을 분류해 놓으면 개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고물상에 들르는 경우가 있었고 전문적인 업체들이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싹 챙겨간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들을 단골로 묶어두기 위해서 어머니는 우리가 가진 고물의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파지는 1년 중 가을이 제일 비싸다더라. 양은은 1년 중 여름이 제일 낫다더라.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포항제철이 요새 괜찮다더라. 철값이 뛸 거다 등 국내 이슈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서 어머니는 정보에 민감해졌다. 그리고 그 좁은 고물상에 차곡차곡 물건들을 분류해서 쌓아두고는 그 물건들의 값이 가장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확 물건을 풀었다. 다른 데는 없는 물건들이 우리 고물상에선 술술 나오니 평소에는 다른 고물상에 가던 사람이나 거래처들도 우리 고물상으로 오게 됐다. 일본 이자카야의 신 우노 다카시도 자신의 책 장사의 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시대를 불문하고 살아남는 강한 가게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손님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야. 고물상을 해서 무슨 돈을 벌겠냐마는 어머니는 그 작은 가게를 하면서도 장사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고물상 아들 전중헌입니다 중에서 전중헌 지음 제8요일